이틀 전에 하한가로 가는 사태가 터졌고 어제 보니까는 또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한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유통 가능 주식이 적은 기업을 노렸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대주주나 아니면 최고 경영진이 주가의 주식시장이 좀 무신경한 기업들을 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과연 이 게임의 끝은 원래는 어디였을까 성공을 했다면 라고 봤었을 때는 당초에 각종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종목을 골랐다가 코스피 200이나 MSCI나 FTSE 그러면 개인 기관이나 개인들이 다 들어오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 확 주고 나온다. 네. 그게 엑시트 플랜이었지 않았을까. 자, 바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모셔보죠. 네, 86번가 우리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은행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심층적으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얘기 진행해 볼까요? 네네, 그 은행에 대해 가지고서 결국 이제 3월달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좀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최근에 또 실적이 나오면서 간밤엔 또 보시면은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은행 이건 다 정리된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딱 그냥 아니 정리될 수가 없어요 저게. 될 수가 없는 될 거예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예, 이게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서 결국에는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은 지금 이제 그 연준에서 은행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빌려 나가는 창구가 뭐 재할인 그다음에 BTFP라고 뭐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자금이 SVB가 터진 이후에 계속해서 좀 잘 줄어오다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합산 증감이 줄어오다가 지난주 발표에서는 처음으로 다시 또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걸 보고서 이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시 자금 사정이 조금 안 좋아지나 보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또 반대 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제 은행이 연준에서 돈을 빌려가는 그 저희 금액이 증가를 급하니까 연준에서 돈 꺼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는 맞습니다. 은행이 갚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은행이 이제 사정이 괜찮아서 막 갚아 가다가 다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4월 20일에.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유로 나온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13일에서 20일 사이 주간이 보시게 되면은 세금 납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뭐 법인세도 내고 개인 소득세도 내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원래 이 시즌에는 자금 자금 사정 자체가 돈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MMF가 이번에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계속해서 MMF 쪽으로 돈이 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간은 보시게 되면 MMF에서도 거의 한 700억 달러 가까이 자금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좀 세금 납부를 위해 가지고서 돈이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인데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은행 위기감이 한번 높아졌었다가 살살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눈에 보이는 숫자 자체는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난주부터 약간씩 은행들이 또 조금 이 중에서는 불안한 곳이 나오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었고요. 다만 근데 저는 세금 쪽으로 좀 의견이 기우는 이유 자체는 뭐냐 하면은요. 해외에서 자금 수요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 대해서 급할 때 이제 가져가는 건데요. 일종의 통화 수합입니다. 여기 FEMA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통화 수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금액 자체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내 자금 사정은 조금 증가를 했지만 요건 오히려 줄어들어서 저는 자금 사정 자체가 지금 괜찮아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금 시즌의 영향은 은행들의 예금 사정에서도 영향을 받는 걸로 지난주 나온 데이터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시면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은행이나 소형은행 아니면 전체적인 이제 미국 국내 은행들이 대출 추이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별로 무리 없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예금의 경우에는 또 한 번 감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예금 감소는 어떤 부분이냐 했을 때 역시나 이게 지금 세금 납부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간 게 아니냐. 이번 주 발표된 데이터에서도 그때 완전히 세금 납부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자금이 또 좀 예금이
감소하는 걸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근데 이 역시도 이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 자체는 불안감을 주기 충분하다. 하지만은 속내를 들이켜 이제 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소형은행에선 거의 빠져나간 게 없어요. 대형은행에서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확실히 좀 택 시즌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개별 은행별로 문제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었던 그런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은행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네.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웨스턴 얼라이언스하고 뭐 이스트 웨스트 그다음에 팩 웨스트 그다음에 그 유명한 퍼스트 리퍼블릭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예금 변화가 좀 두드러지게 두 자릿대로 나타났거나 혹은 그 이제 BTFP라고 해서 급전을 빌렸거나 요 두 가지를 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퍼스트 리퍼블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간밤에 많이 빠졌으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보시면은 3월 9일까지만 해도 예금이 1,700억 달러로 유지가 잘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급하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1개 은행으로부터 300억 달러를 예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액이 무려 41%나 700억 달러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요 300억 달러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서 예금이 절반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안 좋은 예금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시장이 안 좋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3월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예금 감소액이 전형적으로 그냥 그 이제 세금 시즌에 들어갔을 때 받는 영향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왜 예금이 빠르게 많이 빠져나갔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예금자 비보호 대상 예금들 그러니까 그 한도를 넘어서는 예금들이 빠르게 빠져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의 경우에는 원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딱 터졌을 때에는 예금자 비보호 대상 예금의 비중이 70%를 넘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자금은 거의 다 빠져나갔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예금 대상으로 봐서는 오히려 비율이 정반대로 변해가지고요. 예금자 보호 대상의 예금이 73%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남은 금액들이 비보호 금액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200억 달러 정도이니까는 사실 이제 그 많은 부분에서는 일단락이 된 게 있고 그리고 3월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전이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 퍼스트 리퍼블릭이 BTFP하고 재할인 요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소위 연준에서 급하게 돈을 빌려 빼냈은 흔적인데 퍼스트 리퍼블릭 혼자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저는 봅니다. 차라리 이 그 문제가 되려면은 그 은행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차라리 보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가 예금자 보호 대상 예금이 많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인 부분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팩 웨스트라는 데가 조금 전에 오늘 장 끝나고서 미국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도 역시나 뱅크런 문제를 많이 지적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예금이 17%가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급전들이 좀 필요를 했었죠. 다만 근데 여기도 두 가지 점에서 지금 시간에선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는 예금자 보호 대상 예금이 전분기 말엔 48%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71%가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그래서 이처럼 뱅크런이 발생하는 건 제한적일 거다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실제로 1분기가 끝나고 지금 4월 이번 실적 발표하는 날까지로 따져보니 7억 달러 오히려 예금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안정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징들이 보게 되면 예금이 많이 빠져나갈 걸로 우리가 생각했던 데들에서 예금이 실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보니까 지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의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그런 어찌 보면은 좀 이제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된 영역에 갔고 그리고 은행에 따라 가지고서는 4월 들어와선 예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나와서 그래서 요번에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만 보시면은 이게 또 3월에 재림인가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네네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은행들의 뭐 위기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제한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잘 몰이를 양몰이처럼 해놓은 상태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한 군데가 절반 이상을 빼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게임을 할 때 집중이 되는 거죠. 여기구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럼 뭐 은행 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였나요? 엊그제 아주 그 큰일이 하나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SG 창구 통해서 뭐 무슨 CFT 계좌에 뭐 엄청 매도가 나와갖고 뭐 하한가 막 두들겨 맞은 뭐 6개인가 7개 종목들이 있고 어제도 하한가가 나왔고 그러니까요. 네. 이건 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안 그래도 이걸 가지고서 또 좀 더 연관을 지어서 우리나라에 요즘에 신용융자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러다 비투가 전방위적으로 터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도 하시던데요. 사실 그런 것과는 이것도 또한 좀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틀 전에 하한가로 가는 사태가 터졌고 어제 보니까는 또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한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이게 밝혀질 겁니다. 명확하게. 저는 워낙에나 뭐 하한가를 8개 종목이나 보낸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실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실은 이게 좀 그 업계에서는 소문이 좀 돌았던 경우입니다. 이 사건 그래요?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네. 굉장히 아주 산으로 오르듯이 주가가 너무 잘 가는 주식들이 몇 개가 근데 있다라는 신기했어요. 거죠. 그 삼천리라든지 뭐 네, 네. 대성홀딩스 같은 거. 맞습니다. 근데 같은 업계에 다른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쟁사하고 주가가 너무 다른 너무 경우도 다른 거죠. 가스업체인데. 네네. 거기에다가 이걸 보니까는 뭐 지금 사실 특별한 이슈가 있냐 해보니 그런 부분도 발견을 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라고 했었을 때에 뭔가 좀 대상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업들이. 근데 그 대상이 된 조건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유통 가능 주식이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가능 주식이 적은 기업이어야지 뭔가 이제 핸들링이 물량이 가능하지. 잠기는 네네 효과가 날 텐데 전체 주식 발행 주식 수가 예를 들어 100이면 그 중에 뭐 한 1, 20 요 정도가 유통돼야지 막 7, 80 유통되는 애들은 이게 핸들링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좀 소위 말해가지고서 너무 크지 않고 중소형주 정도에서 여기 보시면 대주주 더하기 자사주 비율을 하면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자, 표 보여주세요. 예. 네,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19.4%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올투자증권을 제외를 하고서는 전체적으로 유통 가능 주식이 적었던 20, 30%, 40, 50% 정도 안쪽이네요. 네. 네, 네. 타올은 저거 왜 그래요? 저거 대주주 비중 낮은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여담입니다만은 네. 초기에 이 구조를 짜가지고서 매매를 했던 곳에서 초기에는 본인들 입장에서도 성공 확률이 높았던 걸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본인들도 이를 추종하거나 혹은 본인들이 관리하는 금액이 증가를 하면서 네. 조금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까지도 매매가 들어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3년 전부터 올랐던 종목들은 굉장히 이렇게 자로잰 듯이 갔었거든요. 근데 밑에 다홀이나 이런 종목은 또 조금 달랐었습니다. 최근의 형태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네네. 유통 가능 주식이 적은 기업을 노렸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네. 대주주나 아니면 최고 경영진이 주가에 주식시장이 좀 무신경한 기업들을 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신경?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몇 배가 오르게 되면 대주주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사주 매각이 네. 나올 수도 있는데 이들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놀랍게도 그 사이에 대주주 지분율이 오히려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은 주가에 따라서 막 예민하게 매매를 하는 대주주도 진짜 있지만 관심 없는 데들 많죠. 아예 관심 없는 기업들이 전화하면 있습니다. 주담이라고 있잖아요. 주식 담당자. 아유, 뭐 그러시던가요.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럼 진짜 정력이 확 떨어지지. 네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과연 이 게임의 끝은 원래는 어디였을까 성공을 했다면 라고 봤었을 때는 당초에 각종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종목을 골랐다가 코스피 200이나
MSCI나 FTSE. 그러면 개인 기관이나 개인들이 다 들어오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 확 주고 나온다. 네. 그게 엑시트 플랜이었지 않았을까? 그때까지 어떻게 알아 근데? 아니 왜냐면 주가가 오르면 네. 주가가 오르면 시총이 높아지잖아. 네. 시총이 높아지면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지. 맞습니다. 그 코스피 200 들어갈 정도까지 간다고요? 네, MSCI 같은 경우에가 네. 현실 일단은 목표가 될 텐데 그게 보통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가량. 네. 뭐 그다음에 유통 가능 주식 대비해서 시총 고려를 하면 1조 정도 내외. 그렇게 되면은 MSCI에 편입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경로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지금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주가가 최고가였을 때 기준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그 다음에 유통 가능 주식을 고려했을 때 시가총액이 해당 경로로 몇 배가 오르면서 그렇게 거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MSCI나 이런 데에는 아직 못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될 수 있거나 혹은 코스피 200을 한번 또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요 편입 여부 X랑 코스닥 150을 요 한 이유는 또 이제 지수 편입도 편입이지만 매도가 나오면 안 되는데 공매도가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공매도가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종목들 중에 코스피에 속해 있는 종목은 코스피 200 종목이 아닌 걸로 없습니다. 해야 되네. 네. 그럼 코스닥 150인 이 종목들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와야 되고 주식을 빌리기 위해 가지고서는 뭐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연기금에서도 대차를 안 하고 그다음 대주주 일가가 해줄 리가 없고 그럼 남은 주식 중에서 어떤 자산운용사가 많이 가지고 있거나 ETF가 많이 갖고 있는 거를 현실적으로 요즘 공매도를 할 때는 그 물량을 빌려오거든요. 근데 다우나 서울가스나 성광은 그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광은 비록 공매도가 가능하긴 하지만 공매도 잔고가 0.1%밖에 되질 않습니다. 다 요 세 종목이 0%대입니다. 그러니까 1% 미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매도가 어려운 종목들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수 편입까지를 노려봤으나 네. 그 직전에 지금 뭔가 이제 문제가 터졌다. 문제가 터졌다. 고지가 바로 네. 여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근데 이거 만약 작업하려면 지금 기간도 한 3년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네. 3년에 그리고 계속 주식을 어쨌든 사야 되니까 돈은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교체했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참여한 사람들 빼주고 네. 수익률이 좋으니까 자랑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받아가지고 그 사람 물량 받아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나온 걸로는 일종의 피라미딩. 그래서 다단계다 이거야. 다단계. 그럼 처음에 돈 벌고 빠진 사람들도 확실히 이 사람들 말 들으니까 좋네.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는 경우도 그러겠지, 많이 또. 있었겠네요. 내 거 좀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보통의 아주 클래식한 진행 이제 그 경로를 보게 되면 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아름아름으로 합니다. 소수가 하고 본인들도 반신반의하겠죠. 이게 진짜 될까. 그러다가 이게 되기 시작하면 소위 말해 말씀해 주신 대로 소문이 나게 되죠. 그러면 본인들이 원래는 딱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의 매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마도 그날 사고 판 물량이 정확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면 이런 종목들은 그랑 관련된 거더라라고 하면 비싼 가입비를 내고 이런 데 가는 것보다도 조금만 가입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개인 계좌에서 사버리고 팔아버리고 이럴 수가 수도 있네.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5억을 해 그러면 1억만 해줘 그러고 그거 내 계좌니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용잔고가 이 회사들이 전부 10% 이상으로 너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추종하는 또 뭐 차트나 이런 걸 보고 추종하시는 분들도 생겨났었겠죠. 워낙 좋았었으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너무나도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네, 우량주 장기 투자하랬더니 작전을 장기 투자하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 영향이 근데 최근에 뭐 이슈들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결국은 증권사들이 위험의 관리를 하는데 그 작년 PF부터 해가지고서 지금 리테일 쪽에 신용 쪽으로
더 뭐 배분하는 위험액을 늘리는 그런 증권사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예를 들면 한투 같은 데는 신용공여 한도가 찼습니다. 이런 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시장 안 준다 이죠. 네. 그러다 보니 다른 이제 그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가 더 이상은 뭐 못 내준다 이런 데들도 분명히 추가로 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종 매매하는 쪽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신용을 더 이상 안 주니까. 예. 혹은 안 주게 되지 않을까 막 한투부터 해서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작년 말까지는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그 신용 유지 담보 유지 비율을 좀 완화를 해줬었습니다. 맞아,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그게 이제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반대 매매에 나오는 조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또 과도하게 내어가던 쪽에서 연쇄적인 반대 매매가 네. 종목들에 나오는 것들까지도 사실은 예상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그런 이제 단순히 지수의 편입이 시가총액이 커지는 것만으로 되는 거. 그래서 이걸 노리고서 가뜩이나 요즘 패시브 자금의 시장이 커져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공매도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만 되고 안 되는 건 막혀 있고 그럼 이걸 잡아 당겨 가지고서 지수에다 던지고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럼 뭘로 지수를 해요? 그래서 지수 쪽에서 최근에 뭐 좀 다른 이제 MSCI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유예를 한다라든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은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수 들어가려고 올린 것 같은 뭐 그 딱 확정은 못해도 그런 것들은 뺀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해 나간다든지 해서 정성적 평가도 좀 하고. 예, 그런 게 네.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3월에 한번 불거졌던 그 은행 불안감에 대한 체크 한번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엊그제부터 SG 사태. SG 사태라고 하면 되나? 하여튼 요 사태.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SG 워너비 사태. 자, SG 요 사태, 요거 관련된 팩트 체크도 좀 몇 개 좀 해봤습니다. 깔끔하게 해주셨네. 네, 우리 이거 왜 안 하냐고 막 그랬는데. 네. 정광훈 대표님 덕에 요거는 확실히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우리 정광훈 대표님 늘 아침마다 건강하시라고 한 번에 하루 영양제를 다 드실 수 있는 하루 엔진 포맨 VCLC의 요 제품 드릴 테니까. 포맨입니다. 네. 건강한 V라고 나눠 드시면 안 돼. 포맨이에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